오늘 주제는 초고가 부동산과 하이엔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 재미나게도 이 초고가 그 다음에 이 하이엔드에 대한 개념이 이 빌라 시장까지 접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미날 거예요. 재미날 겁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아파트 시장을 우리가 가격별로 좀 이렇게 논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시장을 예를 들면은 중저가 시장이 있고 그 위에 고가 아파트 시장이 있죠. 중저가, 고가. 그 다음에 이제 초고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끝판왕이 이제 하이엔드. 자, 중저가, 고가, 초고가, 하이엔드. 이거 못 외우실 분은 안 계시잖아요. 예, 중저가, 고가, 초고가, 하이엔드. 네 단계로 제가 이제 구분 한번 해볼게요. 그 고가랑 중가는 그냥 저가랑 중가는 이제 이게 좀 하나 이을게요. 자, 근데 뭐가 있냐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자, 이 얘기부터 할게요. 첫째, 우리 부동산을 고를 때 입지 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지 여건. 자, 입지 여건 4대 여건이 뭡니까? 한번 적어 주실래요? 부동산을 분석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입지 여건이란 말이 있고, 입지 여건에는 4대 여건이 있습니다. 그 4대 여건을 한번 올려주세요. 빨리 올려주시는 분께는 네,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조 프레싱님, 뉴스 기사를 그만 보세요. 네,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막판에 해드릴게요. 막판에 오늘 주제를 풀고 막판에 설명드릴게요. 자, 입지 여건의 4대 여건을 여쭤봤습니다. 입지 여건의 4대 여건. 부동산 입지 여건 4가지는 그걸 여쭤봤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입지 여건 4가지 뭐예요? 올라오고 있었구나. 교통, 교육, 공원, 직장, 왕자님. 거의 맞네요, 거의. 일단 교통 여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교통 여건이라면은 그러니까 교통, 교육, 생활 편의. 이 편의에는 일자리도 포함시킬게요. 그 다음에 녹지. 이게 입지 여건 4대 여건인데 대부분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쵸? 맞죠? 그 4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네? 올려주세요. 입지 여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여건이, 내가 볼 때는 이거 같다 하시는 분은 한번 올려주세요. 입지 여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녹지, 일자리. 뭐가 좀 많죠? 어떤 게 많아요? 좀 갈리나요? 일자리 좀 많고, 일자리가 좀 많이 나오네요. 일자리. 그쵸? 일자리가 제일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의 의견들이? 녹지도 좀 있고, 일자리가 우선이죠. 8000MJ님. 자,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많은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사실 답이 없는 거 여쭤본 거예요. 답이 없어. 답이 없는 거 여쭤본 건데, 왜 답이 없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통부터 볼까요? 교통? 자, 교통 여건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환승역이냐, 아니면 트리플 역세권이냐, 쿼트러플이냐, 또 지하철은 경전철이냐, GTX냐, 신분당선이냐, 광역이냐, 일반이냐, 등등등. 또 지하철과의 거리는 도보 몇 분 거리냐, 역세권 500m에 들어가 있냐, 이런 거 이제 많이 따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은 뭐죠? 교육은 학군, 좋은 학군, 예를 들면 초품화, 이런 얘기 나왔다시피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거나 붙어 있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원가도 이 교육 여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활 편의 여건이라면은 우리가 뭐 쇼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일자리 당연히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업무와 상업 중심의 기능들을 띠는 그런 인프라들이 주변에 잘 적재적소에 있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어떤 뭐 편의시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녹지 주변에 뭐 공원이 있냐, 한강변이냐, 산 근처냐, 뭐 등등등, 뭐 이렇게 녹지 여건 이게 다 보잖아요. 그걸 안 보는 사람은 없죠. 부동산에 사고 파는데 입지 여건을 안 따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정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첫째, 입지 여건 중요하잖아요. 입지 여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자, 이 기본 설명 조금만 더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 근처에 여러분들이 뭐 살고 계시거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 부동산 근처에 모 대기업에서 본사 사옥을 아주 크게 짓겠대요. 높게 이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발표가 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신지 한번 댓글을 적어 주실래요? 이게 뭐 질문이나 되는 수준의 질문인가 싶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한번 적어 주실래요? 여러분들 관련된 부동산 그 인근에 대기업이 본사 사옥을 짓는다는 거예요. 핵심 자리로. 그래서 그 대기업 본사 사옥이 거기 들어서면, 여러분들 부동산 주변에 들어서면 뭐 일자리에 있어서만큼은 뭐 포텐이 터지겠죠, 이제. 그쵸? 서희탕이님, 좋아요. 좋아요, 좋아. 그쵸? 당연히 좋겠죠. 자, 이거 싫어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호야님 째지는 거죠. 째져요? 김명실님 굿. 왕자님 좋죠. 심쿵님 굿이죠. 그래요. 아파트값 오르겠다 하시는 행복맘님. 커피향님도 좋아요. 땅끝 주민님 웰컴. 자, 시로님 좋아요. 원나영님 그쵸. 탄천님 직주 좋죠. 자, 보세요. 이 소투데이 때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몇 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 왜냐면은, 자, 좋죠.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만.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재건축은 대지지분 면적이 넓을수록 좋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면 대지지분 면적이 넓지 않은, 대지지분 면적이 적은 그런 재건축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재건축은 땅이 넓어야지. 일단 땅이 넓고 봐야지. 자, 맞아요? 틀려요? 자, 맞아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개발은 높게 지을 수 있으면 좋지. 높게 못 지으면 좀 그렇잖아. 뭐, 세대수도 많이 못 뽑고, 조합원분들 분담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일단은 높게 올라가야지. 용적률 최대치로 받고, 높게 지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줄이려면 재개발은 일단은 높게 짓는 게 돈이 되지. 높게 못 짓는 곳은 좀 그렇고, 또 이제 재건축은 땅이 넓어야지. 땅이 적으면은 그 분담금 많이 내야 되고 그게 돈이 되겠어. 자, 이 말이 지금 맞아요, 틀려요? 자,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설명 드릴 거예요. 이거 다 여쭤봤으니까. 맞아요, 틀려요도 있고, 돈패닉님, 입지마다 달라요도 있고, 네, 김미정님은 소트 들으신 분이시구만. 그렇군요. 왠지 들으신 것 같아. 그렇죠. 이런 답변도 많이. 강아지 풀림, 네. 김현경이 약간 다르고. 반짝이고 있어님, 맞죠. 심쿵님, 맞아요. 네, 혈액형이 잘생긴 남자님,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맞죠. 그래요. 케바케도 있고. 자, 지금 설명 제가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자, 결론부터 드리고 설명 드릴게요.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저가 시장이 있고, 고가 시장이 있고, 초고가 시장이 있고, 하이엔드 시장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등급마다 분석 기법, 분석 기준, 탑 포인트 다 다릅니다. 다른 정도가 이 네 단계 중에서 제일 밑에 부분과 제일 높은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한 계단 올라올수록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기준이 크게 바뀌는 시점은 사실 이 네 단계 중에서 기준이 제일 크게 바뀌는 시점이 바로 초고가와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제가 초고가 부동산 대 하이엔드 부동산으로 잡은 거예요. 중저가 시장과 고가 시장도 당연히 다르고 고가 시장과 초고가 시장도 당연히 다르지만, 갑자기 이 달라지는 변화의 폭이 극에 달하는 구간은 어떤 구간보다도 초고가와 하이엔드 사이예요. 가격 격차도 제일 극심해지고, 판단 기준도 완전 달라지고, 분석 기법도 달라지고, 중요한 포인트나 모든 게 바뀌는 게 바로 초고가 부동산과 하이엔드 시장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면은 저는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이게 구간마다 다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 하나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게 빌라 시장과 접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설명드리고 나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싶다라는 어떤 목표나 목표의식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이 중저가 시장에서 열심히 벌어서 내가 하이엔드를 가야지, 저는 그런 분이 본 적이 없어요. 하이엔드를 가고 싶은 분들은 하이엔드 돈만 많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도 해야 되고 돈도 필요한 거예요. 돈만 있다고 내가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어떤 오늘 강의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좀 잡아가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요, 몇 년 전이에요, 그 썸네일 하나 봤는데, 그 썸네일 제목이 뭐였냐면, 압구정동 재건축은 먹을 게 없다. 왜냐면 썸네일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은 안 봤어요. 압구정동 재건축은 뭐 속빈 강정이다, 뭐 먹을 게 없다. 왜냐하면 대지 지분이 다른 재건축들에 비해서 넓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썸네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알 것 같은 내용인데, 그게 제가 봤던 기억이 한 19년도 정도의 그런 그 썸네일을 봤던 것 같아요. 자, 그 영상은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썸네일을 보고 여러분은 그 클릭해 보시겠나요? 그런 영상을? 압구정동 재건축은 지분이 뭐 넓지 못해서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재건축이 대지 지분이 넓을수록 좋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 생기면 좋죠. 근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도곡동에 타워팰리스가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가 삼성에서 땅을 살 때 본사 사옥을 지으려고 그 땅을 샀거든요. 아주 그냥 비싸게 샀어, 당시 돈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타워팰리스가 아닌 삼성 사옥을 지으려고 했는데, 왜 도곡동 그 자리에다 삼성 사옥을 못 짓고 저 강남역 가서 삼성 사옥을 짓게 됐죠? 이 대치동 분들의 어떤 반발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반대했던 이유도 되게 단순합니다. 너희들 여기 회사 짓고 들어오면 뭐 일자리 생겨서 좋긴 좋겠는데, 일단 술집 생기고 동네 시끄러워지고 싫으니까 그냥 꺼져, 오지 마, 딴 데 가. 이 반대가 되게 심했고, 거의 뭐 다 들고 일어났다 보시면 돼요. 이게 벌써 뭐 2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옛날에도 2022년도 생각보다 앞서가는 생각을 띄고 계신 분들이 계시긴 계셨죠, 아무튼. 그래서, 짓지 마. 꺼져. 그래서 이제 결국 삼성이 강남역까지 올라가서 그 삼성 사옥을 짓게 되고요. 그 타워팰리스 자리는 뭘 지을까요? 했더니만 이제 주민들이 그냥 집 지어, 주택 지어 해서 이제 그 사옥 공사를 포기하고,
주상 복합을 짓게 되는 그게 바로 타워팰리스의 역사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이런 똑같은 일이 서울 어딘가에서 생긴다면 정말 특수한 자리가 아니고선 대기업 본사 사옥을 짓는 것에 반대하는 일은 우리가 살면서 구경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그 반대하는 이유 자체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거지 우리가 일자리를 언제 달라 그랬냐, 일자리는 테헤란로에 널렸는데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사례니까 이거 하나 접수를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국토부에서 몇 년 전에 꽤 됐죠. 신분당선 역사 발표하면서 평창동 일대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신분당선 역사 계획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대체로 보면 지하철이 없던 동네에 지하철을 놔주겠다고 하면 그리고 그 지하철 노선 자체가 신분당선 라인이 도심, 용산, 강남이에요. 네? 판교, 광교. 완전 노른자만 거쳐 나가는 이제 신분당선 라인 중에서도 그런 되게 좋은 자리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이제 반대 플랜카드를 걸죠. 축 환영이 아니라 반대. 지하철 놓지 마. 동네 시끄러워져. 잡상이들 오는 거 싫어. 나는 우리 동네에 잡상이 오는 거 싫고, 여기 데이트 한답시고, 연인들 와가지고, 레스토랑, 카페,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거 싫어.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하철을 놔달라는 민원이 아니라 지하철을 좀 놓겠다라고 이제, 반대하는 그 민원을 해결하는 되게 웃픈 그런 이제 사례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저는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오늘 주제 중에 하이엔드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 제가 해드리고 있는 것인데, 중저가 시장과 고가 주택 시장에서 통하는 분석 기법이나 부동산을 보일 때 우리가 적용시키는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모든 가격 분야를 막론하고 부동산이라면 무조건 그게 다 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 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못 깨달으신 분들은 그냥 밑에 시장에서 맴맴맴 돌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관심 없는 분들보다는 뭐라도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돈은 조금이라도 벌겠죠. 하지만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는 나중 문제고 인식의 전환부터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뭘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을 탓하기 전에 인식이나 마인드부터 바꾸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찾아와서 나 5억 있어요, 10억 있어요, 나 이 돈 줄 테니까 내 인식 좀 바꿔주세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 왜냐면은 인식이나 마인드보다 돈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안 그래요. 돈 지금 없어도 돼. 다만 올바른 인식, 그 다음에 올바른 마인드만 있으면은 돈 버는 거 기회가 한둘입니까? 대한민국에 널린 게 기회인데? 널린 게 기회예요, 널린 게 기회. 자, 그럼 잘 봐요. 그러니까 재건축도 땅이 넓으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압구정동 재건축이 다른 재건축, 목동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땅이 넓은 재건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썸네일을 만들고 그런 영상을 찍어서 이제 어떤 전문가분께서 막 얘기를 하시던데, 진짜 그 영상을 보고 봤던 분이 계시거나 그 영상 20몇 분, 30분짜리 봤다면은, 진짜 아까운 시간 또 날려먹은 거고, 잘못된 인식이 자꾸 내 인식 속에 이제 젖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죠, 그런 거. 무엇보다 인식의 오염을 잘 방어하셔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이 꼽자면 끝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봐요. 우리 고가주택 시장, 그러니까 고가주택, 초고가주택, 하이엔드 이 세 가지 한번 봅시다. 고가는 주로 이제 어디쯤에 많이 있습니까? 고가 부동산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고가 부동산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고가 부동산이 많이 있는 곳. 일단 마포나 동작구나 강동구, 성동구에서 이제 옥수나 금호 이런 곳들이 이제 고가 아파트가 많이 있고, 강남은 대부분 초고가 위주의 시장이에요. 강남은 하이엔드 위주의 시장이 아니라
강남권은 이제 기본적으로 초고가 위주의 시장이에요. 초고가와 고가가 혼합된 시장이고, 그 하이엔드라고 칭할 수 있는 몇몇 그런 이제 건축물들이 있긴 합니다만, 강남권에서는 단지가 형성된 하이엔드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강남권에서는. 그러면 대부분 하이엔드 시장은 어디에 많이 그나마 있습니까? 용산에서 한남동 뭐 일대, 한남동에서도 뭐 유엔빌리지 일대,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이태원동 일부, 아무튼 한남과 이태원이고, 여기 뭐 나인원 한남도 마찬가지고, 한남 더위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 있겠고,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 우리 뭐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지금 뭐 아크로스 포레스트나 그 다음에 이제 트리마제는 좀 껴주기 좀 어려운 상태가 됐고, 트리마제는 한때 하이엔드로 이제 칭하다가 좀 아니게 됐고, 뭐 롯데 시그니엘, 뭐 이런 것들 이제 하이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재미난 게 이 고가와 초고가 시장에서는 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러분,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고가와 초고가 시장에서는. 그런데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우리 아까 입지여건 4가지 중에서 교통, 제가 느끼기에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교육, 제가 느끼기에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활 편의, 그러니까 뭐 쇼핑 시설이냐, 상업 시설, 그 다음에 업무 시설, 일자리 이런 거 편의 시설로 통칭해서 얘기한다면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필수 조건은 녹지예요. 녹지.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필수 조건 한 가지를 꼭 꼽자면은 녹지가 필요해요. 녹지가. 그거는 꼭 필요한 조건이거든요. 보세요. 우리 강남역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상권이 굉장히 거대한 상권이 있죠. 그 강남역 상권 바로 뒤편에 보시면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새 아파트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남역을 편하게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규 아파트들, 뭐 재건축을 통해서 지어진 아파트들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아파트들과 강남역에 비하면은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가 굉장히 떨어지는 개포동, 개포동은 사실 뭐 지하철 하나 타는 것도 마을버스 활용해야지 갈 수 있는 거리에 단지들도 많이 있거든요. 워낙에 인프라가 좀 좋지는 못하니까. 그 시설 좋은 강남역 인프라보다 왜 개포동 쪽의 아파트가 강남역 세권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보다 왜 더 비싼 것이죠? 왜? 이 현상은 강남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가 저평가이다.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노이즈고 있네. 맞습니까? 인프라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강남 역세권 일대와 개포동 일대는. 근데 왜 아파트 시세가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실 지금 비슷한데 개포동 일대가 더 비쌉니다. 더 비싸요, 개포동 일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이잖아요. 주거 상품이잖아요. 일자리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 일자리와 주거 공간이 딱 붙어 있는 것을 원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아셔야 돼, 그거를. 그럼 예를 들면, 자, 용산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용산 공원이 가운데 있고, 용산에서 공원이 가운데 있고, 국제업무지구는 이 서쪽 편입니다. 용산 공원에서, 용산에서 센터는 공원이고, 국제업무지구, 용산의 가장 큰 업무타운, 이것은 거의 서울의 모든 업무타운을 압도할 정도의 가장 큰 업무타운이 탄생할 자리는 공원 서측 편이에요. 좌편. 그러면 그 자리 주변에 뭐 지금 원효로라든지 동의서 걷고 노후주택가들이 있고 재개발 좀 해보자라고 막 으쌰으쌰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아파트 개발이 된다면 먼 훗날 지금 뭐 빌라 단독 다 부수고 아파트 개발이 된다면 그 자리는 어떤 아파트가 탄생하는 겁니까? 국제업무지구 주변에 노후주택가들이 먼 훗날 재개발을 끝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거기 들어서는 아파트는
고가입니까? 초고가입니까? 하이엔드입니까? 용산은 중저가 새 아파트는 없을 거니까. 셋 중에 뭘 것 같습니까? 자, 하이엔드, 초고가, 고가 중에 어떤 단지가 탄생할까요? 고가와 몇몇 한강뷰 라인에 있는 곳들이 개발을 한다면 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몇몇 일부 초고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고가, 그리고 고가와 초고가의 중간 정도 저는 느껴지는데 그런 거 있고 일부 단지는 초고가 뭐 들었을 수 있겠죠. 그 정도죠. 그 정도. 동부이촌동이 재건축을 한다면, 자,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서쪽 편에 여쭤봤고, 용산공원 남측 편에 보면 동부이촌동과 서빙고동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단지가 있고 리모델링을 할 단지가 있어요. 뭐 아무튼 간에, 자, 동부이촌동과 서빙고동 라인, 용산공원 남측, 그러니까 용산공원과 한강 사이, 서빙고동과 동부이촌동은 재건축을 한다면 고가, 초고가, 하이엔드 중에 어떤 단지가 들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단지가 들어설까요? 여러분 한번 초고가, 하이엔드, 초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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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이촌동은 하이엔드, 초고가가 좀 많네. 하이엔드도 좀 있고, 하이엔드 의견도 좀 많이 나오네. 제가 봤을 때 동부이촌동과 서빙고동이 이때 재건축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초고가입니다. 하이엔드 타이틀을 받을 정도로 개발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요. 반포가 하이엔드예요? 반포 초고가예요. 반포 하이엔드 시장 아닙니다. 네? 반포를 하이엔드라고 칭하는 순간 여기 이태원동하고 한남동은 다른 명칭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반포, 그 다음에 뭐 동부이촌동 이런 동네들은 초고가 시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이 지역이 초고가와 고가와 하이엔드가 섞여 있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용산의 사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용산에 이렇게 노후된 곳들이 많아요. 그 곳들이 재개발을 한다면 뭐 나중에 고가로 바뀔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현재 노후주택가들 중에서, 그리고 가정하는 거야. 다 된다면, 또 된다면은 초고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뭐 빌라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이엔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의 노후주택가들 재개발 만약에 나중에 된다면은 고가로 바뀔 수 있는 곳이 있고, 초고가로 바뀔 수 있는 곳이 있고, 하이엔드급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뭐 고가, 초고가는 차치하고 용산에서 하이엔드가 현재 한남더이과 나인원, 한남 이런 게 있어요. 자, 추가적인 하이엔드가 들어선다면 용산에서 지금 현재는 하이엔드급이 아니지만 그냥 노후된 주택까지만 용산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이엔드가 형성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띠고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용산 빌라 사러 다닌다는 건 웃긴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장님인데 막 해집고 다니는 거야, 그냥. 이것도 모르면서 용산에 빌라를 본다라는 건. 어디입니까? 용산에서 현재 한남더위 나인원 한남급 정도로 지금 하이엔드 뭐 양대산맥 이루고 있고, 이태원동에 뭐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런 기존 하이엔드 자리에서 신규 하이엔드가 아니라 지금 완전 허접한 동네인데, 여기는 바뀐다면 하이엔드 같은 게 들어설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입지를 보이고 있는 그 위치가 용산에서 어딥니까? 그거 여쭤본 겁니다. 무지개님 정답. 용산공원 근처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마도 주스님 정답. 남산과 용산공원 사이. 정답. 도마도 주스님께는 요거 옥수수 쫀득인데 쫀득이 드시나? 네. 뭐라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용산공원과 남산 사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셨고요. 용산공원과 남산 사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후암동 일대는 용산공원 북측이지 용산공원과 남산 사이는 아니고요. 남산 근처, 용산 근처는 맞고
딱 사이는 어디냐면은 이태원동 서측편하고요. 이태원동 서측편. 공원이 여기 있고 이태원동이 여기 있으면 이태원동이 또 반 나눠야 돼요. 공원 쪽에 붙어 있는 이 서측편 이태원동이 괜찮고, 이 동측편 이태원동은 여기는 재개발과 무관한 동네입니다. 동측편 이태원동은 부촌이 아니라 재벌가촌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빌라 같은 건 허가조차도 안 나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계 총수 사모님들께서 이 동측편 이태원동은 우리 대중들이 이제 뭐 샤넬 이런 거 똥 이런 거 이제 가방 같은 거 사두셨듯이 이 동측편 이태원동은 우리 재계 총수가들의 사모님들께서 대부분 다 집을 하나씩 장만해 놨거든요. 최근에는 한류 스타 급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번 우리 거의 글로벌 연예인들이 이 동측편 이태원동으로 신축하면서 많이 들어오셨고, 이태원동은 동과 서가 달라요. 이 동과 서가 달라요. 동측편은 재개발할 동네가 아니에요. 이 서측편이 좀 난잡한 동네고, 지금 신통 해보겠다고 동의서 걷고 있는 동네가 이 서측편 이태원동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측편이 만약에 다 망상이야. 근거는 없어. 괜히 오해 없게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컨셉을 그렇게 잡는다면 소형 비중을 많이 줄이고, 고층 개발은 못하지만 소형 비중을 많이 줄이고 중대형 위주로 만약에 간다면은 어렴풋한 하이엔드 뉘앙스의 느낌이 나는 곳으로 타입바꿈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태원동과 더불어서 남산과 용산공원 사이가 또 있죠. 거기가 바로 용산동이에요. 해방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제가 봤을 땐 서울에서 제일 아까운 자리 탑3 중에 들어. 예를 들면 세운상가 아까운 자리. 세운상가 지금 이 썩힌 지가 언제입니까? 그 개발해야 될 자리에다가 박 시장이 쓸데없이 예산 투입해가지고 스카이 브릿지 만들고 저 다 결국은 다 부셔야겠다. 다 돈 낭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봐서 돈을 낭비시키는 거 아까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시장 자리에 앉으면은 예산이 다 줄줄 새는 거죠. 아까운 자리 세운상가도 있고, 저 남산공원과 용산공원 사이, 지금 제 눈엔 바로 보이는데 저 자리가 지금 해방촌인데 아까운 자리 중에 하나죠. 정비를 해야 되는 자리죠. 정비를 해야 되는 자리. 근데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 우리 하이엔드는 대부분 대형 위주고 초대형들도 많이 있고 한데, 만약에 용산공원 북쪽이나 용산공원 서측편에 대형을 막 짓는다. 소형 안 짓고. 그 동네는 하이엔드가 될 수 있을까요? 하이엔드처럼 똑같은 걸 막 짓는다. 이 동측편, 용산의 서측, 용산의 북쪽에다가 막 짓는다. 하이엔드가 될 수는 없어요. 하이엔드랑 똑같이 짓는다 해도 하이엔드 취급 못 받죠. 왜냐하면 그 공사 마감과 어떤 이런 것들, 단지의 구성 똑같이 한다고 한들 하이엔드로 갈 수 있는 시작은 지리적인 위치에서 시작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산공원과 남산 사이가 나중에 재개발해서 다 하이엔드가 되는데 이 소리가 아니라 저 자리도 개발해서 하이엔드로 못 갈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용산공원 이태원도 서측편 이 자리인데, 여기도 만약에 먼 훗날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이엔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이엔드에 걸맞는 개발을 했을 때 이 위치 자체가 그거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기능을 보이고 있는 자리이다. 이 얘기 제가 드리는 거죠, 이제. 그 얘기 드리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언제, 그럼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과연 맞을지, 맞다면 이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다만 이것은 그냥 불문율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용산에서 한남더위가 나인원 한남의 대를 이을 수 있는 하이엔드급의 슈퍼 이런 단지들이 탄생할 수 있는, 재개발을 한다 안 한다 다 떠나서 탄생할 수 있는 지리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한남 뉴타운이 정말 아까운 곳 중에 하나인데, 한남 뉴타운 자리가 예를 들면은 저렇게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았다면, 많이 짓지 않는다면 한남 뉴타운은 최소한 그 여러 구역들 중에
한 개 구역 정도는 정말 슈퍼 하이엔드급 단지가 탄생할 수 있는 자리인데 당장 조합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분담금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전 정부 체계 하에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많은 부담을 지어주는 그런 세금 체계다 보니까 개발 컨셉을 완전히 뭐 조화가 필요할 텐데 무조건 때려서 잘게 다져라. 이런 쪽의 개발 방향을 정책적으로 몰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참 아까운 자리가 그냥 초고가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자리로 탈바꿈되는 게 한남 뉴타운 자리죠. 뭐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지금 2022년 오늘 이제 9월 7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 32년도 정도에 이 방송을 다시 본다라면은 용산에서 지금 22년도에 빌라가 굉장히 비싸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그 자리에서 지어지는 아파트와 지금 관심 없고 교통 불편해 왜 이렇게 평지는 없어 학군도 떨어지고 뭐 잘난 게 하나도 없네 공원은 가까워서 좋겠네 이 정도의 평가받는 곳에서 어떤 뭐 개발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의 어떤 뭐 아파트의 어떤 시세와 먼 훗날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날이 온다라면 지금 이 22년 9월 7일에 찍고 있는 이 방송이 제가 봤을 때는 10년 후에는 의미를 갖지 않을까 싶은데 용산은 국제 업무지구가 중요하다. 한남 뉴타운이 중요하다. 이 뭐예요? 한강과 용산공원 사이에 있는 동부이촌동과 이쪽이 중요하다. 아니다. 이 용산공원 북측에 서울역 쪽으로 지하철이 8개, 9개가 들어오면 이 서울역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지하철을 보유한 단일 역사가 된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용산은 용산공원으로 시작해서 용산공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국제 업무지구는 용산공원의 서측편을 담당하는 사업이고 한남 뉴타운은 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용산공원의 동측편을 담당하는 사업이고 동부이촌동도 아무리 뭐 콧대가 높은 곳이라 한들 용산공원 남측편을 담당해주는 사업이고 서울역에 지하철이 8개, 9개가 들어오든 말든 용산공원 북측편을 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 훗날 용산공원이 그러니까 이것조차 이해 못 하시는 분이 많죠. 그래 대단히 큰 공원을 만든다는 걸 알겠는데 그 공원이 만들어진 게 공원이 뭐 대단한 거야? 여러분 용산공원은 말이 공원이라는 거지 공원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 먹거리고 서울의 미래가 담겨져 있고 그냥 문화의 응집소예요. 여기는 서울시가 용산공원 홍보합니까? 용산공원의 홍보 주체가 용산구청장입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정부예요. 국가라고요. 그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산에서 철거대 빌라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지역들 중에 고가로 바뀔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초고가로 바뀔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하이엔드를 한번 시도해 볼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아예 하이엔드라는 고민이 필요 없는 자리가 태반이에요. 대신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촌스러운 얘기죠. 여기 남산 주변에 뭐라 그럴까요? 뭐 고도 제한 받고 높게도 못 올라가는데 여기를 마치 억지로 제가 막 띄우고 있는 것 마냥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제가 상대를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왜냐면 상대해주면 재밌어서 자꾸 이제 동급인자가 자꾸 글을 쓰거든요. 깜도 안 되지만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 그 바보 같은 이런 잘못된 인식에 젖어들까 말씀드리지만은 한남더위가 나이는 한남이 평균 층수 9층짜리예요. 평균 10층도 못 올리는 단지입니다. 뭔 하이엔드 초고층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요. 참 우둔해도 그렇게 우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맨날 중저가 시장하고 고가 시장 정도를 분석해 오신 분이 본인이 터득한 분석 기법이 이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재개발 추가 분담금도 내가 뭐 한번 비례율 계산해서 한번 해보고 재건축도 내가 무상지분율 뭐 대입해서 한번 계산도 해보고 하면서 얼마나 부동산이 만만해 보였겠어요. 그런 얄팍한 지식과 경험치를 가지고서 초고가 시장과 하이엔드급이 될 만한 자리들의 부동산을 이 중저가 시장의 공식을 갖고 들어와서 내가 보니까 이건 돈이 안 돼. 여기는 고도 제한이 있어서 안 돼. 여기는 뭐 땅이 넓지 못해서 못해. 여기는 학군이 떨어져. 여긴 교통이 불편해서 입지여건 충족이 안 돼. 일자리도 없어. 아이고 참말로. 하이엔드 시장은
가치관이 좀 다릅니다. 특히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교육관이 달라요. 교육관이 완전 다르고, 우리 뭐죠? 애들 잡들해가지고 목동, 뭐, 강남 돌려가지고 스카이대 보내겠다, 의사, 뭐, 변호사 만들겠다, 그런 개념 분들은 이제 목동과 반포, 뭐, 강남에 살아야 되겠죠. 뭐 핵심 자리 뭐, 대치동으로 가든가. 근데 그러면 여기 하이엔드급, 여기 뭐, 한남동 분들은 뭐, 교육에 관심이 없냐?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국제학교로 많이 전향을 하고 있고, 국제학교도 꼭 이제 그 공인된 국제학교 말고도 비공인도 많이 보냅니다. 어차피 비공인 보내도 여기 지금 스카이대 가는 노력의 절반만 해도 좋은 대학 많이 가고요. 여기 스카이대 보내는 정도로 국제학교를 보내는 친구가 여기 국내 스카이대 가는 정도의 노력을 한다면 그 친구는 내가 볼 때 시카고대 이상 가. 그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난 그 서울대학교가 글로벌로 봤을 때는 100위권 수준의 대학이다 보니까 그거를 100위권 대학을 보내겠다고 우리 애들을 잡들이 하진 않겠다라는 그런 인식 갖고 계신 분들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엔드급 시장에서는 유학도 해외 보내는 게 싫으시면은 저기 송도에 체득 보내면 돼요. 그리고 가치관이 아무튼 다르고 그 교통 인프라, 뭐 교육 인프라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하게 높게 치는 인프라는 인적 인프라. 어떤 부류에 모여 사는가. 이고 강남권도 인적 인프라가 있지만 강남권은 얼마나 자녀 교육에 열성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가. 이걸 또 따지고. 근데 여기 하이엔드급 시장에서 거주하는 분 전체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은 교육관과 어떤 가치관과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이엔드급 시장에서 우리가 밑에 이 하위 시장이나 이 중고가 시장에서 여겨지는 교통, 교육, 뭐 생활 편의, 일자리 이런 얘기 꺼내면은 너무너무 촌스럽고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종종 만나는데 여기 한남동과 이태원동이 왜 비싼지를 이해 못하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 전혀 이해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전문가분들을 만나거든요. 저는 그분하고는 더 이상 말을 섞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고 제 인식이 망가지기 때문에 말을 섞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조차도 이 하이엔드급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대중분들은 더 많은 이해를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하이엔드급 시장을 잘 이해하셔서 그 목표를 잡으시고 한번 가셔도 되고 무조건 뭐 그거 사는 게 성공이냐. 성공이 아니라 목표를 잡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하부 시장에서의 통용되는 부동산 기법과 원리 원칙들이 초고가라든지 하이엔드급 시장에서 금액대가 전혀 다른 시장에서 이 밑에 시장의 공식이 그대로 접목되는 것은 아니다. 대단히 위험한 착각이고 잘못된 선입견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을이 거의 다 지고 있는데요.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가 좀 볼게요. 궁금하신 점 한번 질문 한 2가지만 볼까요? 2가지만. 이태원 주공과 남산대림, 거기도 뭐 나중에 개발 형태가 중요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남산대림과 이태원 주공은 통합 재건축을 원래 하는 게 원칙상 맞고 이태원 주공분들이 남산대림 아파트 분들에게 잘 접근하셔서 설득을 하시는 게 서로 시너지가 날 것 같고 얼마나 높게는 못 올릴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7층 정도까지 정말 후하게 해준다면은 뭐 한 8층 대신 평균 한 7층 정도로 이렇게 재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 해도 지금 5층짜리인데 2개 층이나 3개 층만 올린다 해도 남산대림과 저쪽은 하이엔드급의 어떤 변모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가 충분히 띄고 있죠. 다만 개발 컨셉이 그거를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달려 있겠죠. 달려 있겠죠. 그리고 그 얘기 해드릴게요. 하이엔드 부동산을 선호하시는 분들, 하이엔드 부동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강남보다 더 좋아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한남 더위라 살고 계신 분들은 난 강남보다 여기가 더 좋아. 강남도 좋은데 여기가 더 좋아. 그래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
강남이 싫어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이 어렵습니까? 강남이 싫어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강남보다 더 좋아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아주 묘한 색깔이 있고 그 컨셉이 충족된 자리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몇 군데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분들은 무조건 쾌적하고 녹지 있으면 되니까 성북동 올라가고 평창동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까? 거긴 또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가 딱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이엔드 될 수 있는 자리가 아주 협소해요. 그러면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거 그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한강맨션 재건축 하이엔드 힘들까요? 네, 힘듭니다. 한강맨션 자리는 하이엔드급을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 컨셉조차도 하이엔드랑은 무관한 개발 컨셉이기 때문에 초고가 시장으로 변모할 것이고 지분이 워낙에 많으니까 분담금 적게 내면서 조합원들이 많이 벌어가는 딱 뭐죠? 전형적인 재건축 분석으로 접근하면 되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박병찬 샵이라고 치시거나 뭐 도메인에 박병찬.com 이렇게 치시면은 상담 신청 그다음에 뭐 물건 정보 뭐 등등등 볼 수 있는 창이 열리는데 박병찬 샵은 명절 이후에 저희가 완전 리뉴얼을 해서 새로운 재미난 기능들이 많이 추가될 거기 때문에 박병찬 샵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투데이 설명드릴게요. 소투데이는 소액 투자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강의예요. 원래 제가 이 소투데이는 강의가 아니라 대면 상담으로 저희 회사 전체 어떤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응대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지금 연말까지 다 차는 바람에 저희가 강의로 바꿔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좀 강의 형태로 좀 많은 분들은 아니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모시고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02888-8885 전화로 접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박병찬 샵에서 거기 들어와서 온라인상 접수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은 다른 서비스보다는 매물 정보 영상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멤버십은 월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스토리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부자병법을 통해서 아무튼 좋은 판단했다, 뭘 얻은 게 좀 있다 하시는 분들 부스토리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다른 구독자분들에게 좀 전수해주는 그런 이제 컨셉이죠. 그리고 다른 혜택보다는 이제 제가 출연자분의 어떤 지인으로서 이렇게 좀 소통하고 고민이 있으면 같이 좀 해결하고 이제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좀 할 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부스토리 한번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박병찬 샵에 들어오시면은 부스토리 사연 남기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촬영을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명절 세고 나서도 부장도 계속 될 겁니다. 많은 응원과 또 쓴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박병찬이었고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남산 끝내준다.